안녕하세요. 김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키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키가 어떻게 발생이 되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좀 복습의 시간도 있으니까 좀 가미해서 편안하게 듣기 바랍니다. 키는 무엇인가? 다양한 키, 그 다음에 콘텐트 인크립션 키, 그 다음에 키 인크립션 키, 이거는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인크립션 하는 키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 플레인 텍스트가 있을 때 또는 메시지가 있을 때 이거를 뭘로 암호화를 할 거냐. 대칭 키에 그 키로 암호화를 할 거냐. AS에 사용하는 무슨 뭐 키로 사용할 거냐. 네, 그런 의미입니다. 또는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RS에 의해서 뭐 개인키로 암호화를 하면은 뭐가 되죠? 전자서명의 그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공개키로 암호화를 해도 하면은 이제 암호화 기능이 있고 그런 의미를 하는 거고 키 인크립션 키는 뭐예요? 대칭 키에서 쓰는 예를 들면 56비트의 키를 배분하기 위해서 이거를 RSA의 공개키로 뭐 암호한다든지 이런 걸 키 인크립션 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배분을 하는지, 우리 DPL만 키가 뭐 굉장히 배웠어요, 사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 같이 다시 한번 볼 거고요. 자, 요게 좀 새로운 거예요. 패스워드를 기초로 한 암호.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학습을 통하면 패스워드 베이스드 인크립션 방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키는 대단히 큰 수로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면 뭐가 좋죠? 보안 강도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키는 그 자체의 크기라기보다는 스페이스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스페이스는 키 길이, 비트의 길이로 이제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256비트, 데스 경우에 56비트라고 그러면 키 스페이스는 2의 56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키가 예를 들면은 뭐 1024비트다. 그럼 2의 1024의 키 스페이스를 가져서 브루트포스 공격, 대입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만한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데스 경우에 56비트, 3디스는 56, ED 경우엔 2키를 쓰니까 곱하기 2에서 112비트, ED3는 K1, K2, K3 서로 다른 3개의 키를 사용을 하면은 168비트의 키 랭스를 이제 갖게 됩니다. AS는 128, 이 세 가지가 있고요. RSA는 1024, 24, 이런 암호별 키 비트의 길이가 이제 틀리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데스키 경우에는 56비트, 이진수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16진수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암호의 기본 방식 하도 이제 얘기해서 이제 여러분들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검증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뭐 회사 내에서 엔지니어들이 아주 전문가죠. 예를 들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만든 그 암호 알고리즘 이걸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되고 표준화된 표준화된 암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자. 정보의 기밀성은 암호 알고리즘을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다. security by obscurity라고 했죠. 키를 비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에 의해서 뭐죠? confidentiality를 지켜진다라고 했습니다. 정보 보안 3대 요소에서 confidentiality가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integrity, availability, 그에 따라서 또 authentication, 3A에서 그 다음에 accounting, 여기 하나에서 authorization, 인가죠. 요소 3A를 별도로 또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3대 요소로, 기밖에 정보보안 3대 요소로 이렇게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뭐, 대칭키 하면은 키가 송신자와 앨리스하고 밥이 있을 경우에 요 둘만 공유하는 거죠. 양측이 공유키를 비밀을 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이게 단점이 있는 거죠. 이 키로
뭐 맥을 만들어서 어떤 메시지에 붙여서 결합을 시켜서 보냈어요. 아, 그러면 밥 입장에서는 이 맥 값을 보고, 이거는 앨리스가 보낸 게 맞구나라고 이제 인증을 했지만, 그죠? 부인 방지는 막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왜냐하면 같은 키를 앨리스하고 밥이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낸 적 없다. 네가 스스로 보낸 거 아니냐. 그죠? 제3자 증명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앨리스와 밥이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 암호화 복호에 서로 다른 키를 쓰죠. RSA 한 쌍으로. 그래서 맨 처음에 공개 키를 만들고 n은 서로 다른 큰 소수로 구성되어 있는 큰 n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공통기를 2를 만들고 그 다음에 d는 트랩도어에 의해서 요 d를 만들었어요. d를 구하는 게 바로 개인 키였어요. 그죠? 그렇다고 트랩도어를 안다고 그래서 어, 트랩도어 요구하고 트랩도어 펑션을 안다고 그래서 d를 구할 수 있어요? 네, 없다고 그랬죠. n equal 요거를 요 PQ를 알아야만이 이 n을 구해서 요 D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인수분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RSA 경우에. 네, 기억나시죠? 자, 개인키를 이제 비밀로 유지를 한다. 공개키는 공개되고 되지만 이 개인키 D죠, 바로 D. 예, 요 D 값은 반드시 비밀로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해서 예를 들면 RSA의 경우에 요 ND로 예를 들면은 플레인 텍스트를 D 모드 N 그래서 사이퍼 텍스트를 만약에 만든다. 이게 그 어떤 전자서명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인 방지도 되고 제3자 증명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 D라는 키는 앨리스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못해요. 예. 내가 잊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했다. 그거는 해킹당한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잘 개인키를 잘 보관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맥과 디지털 서명. 여기 나오네요. 바로 맥 키는 송신자와 수신자 공통의 키를 사용해서 인증을 수행한다. 제가 얘기를 했죠. 여기 맥 값을 할 때 이 맥은 예를 들면은 뭐 데스의 CBC 모드로 돌아갑니다. 데스의 CBC를 모드로 돌아가고 블락 단위로 이제 연계돼서 구해지죠. 그럼 마지막 어떻게 됩니까? 이 중간 요거는 다 삭제되고 마지막 블락 64비트 블락만 얻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맥값이 되는 거예요. 이때 대칭키 키가 들어가죠. 그죠? 이때 56비트의 키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대수로 했으면 이제 16라운드 퍼미테이션, 이니셜 퍼미테이션 16라운드 들어오고 파이널 퍼미테이션 들어오고 서브 키로 48비트인가를 사용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맥값을 가지고 인증을 하는데 밥이 메시지를 받으면은 이 배분된 공통으로 배분된 그 키로 맥값을 다시 또 구하는 거죠. 여기서 데스의 CBC를 동일하게 돌리는 겁니다. 이거는 상호간에 이걸 사용한다라고 이미 사전에 알고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신으로 그걸 상호 통신을 해야 되겠죠. 자, 계산한 맥값하고 또 수신한 맥값하고 요거를 동시에 받거든요. 요거하고 요거를 밥이 받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같은지 예, 비교를 하는 거예요. 틀리게 되면은 만약에 틀리게 되면은 이거 메시지 위변조됐다. 변조됐다. 라는 거죠. 또는 뭐 이미 변조가 됐으면 이거는 뭐 끝나는 거죠, 사실. 근데 같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변조가 되지 않아. 인테그리티. 그죠? 인테그리티가 보장이 된 거고 야, 이게 같으면은 이 키는 앨리스만 갖고 있는 거야 나하고 그러니까 앨리스가 보낸 게 맞아 뭐가 됩니까? 오센티케이션이 된다는 거였어요. 참, 네, 기억나죠?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부인 방지, 논 레피디에이션은 방지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그니처 키가 나온 겁니다. 디지털 시그니처 키를 이용하는 거죠. 그 키가 바로 개인 키죠. 앨리스가 자기 개인 키로 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해시한 거를 암호화시킨 거. 이게 이제 전자서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서명을 밥이 이제 뭐예요? 요 메시지하고 요거하고 이제 받습니다. 그럼 이걸 받으면은 굳이 해시값 해시값을 받을 필요가 없죠. 해시값은 여기 메시지에서 해시 함수 뭐 어떤 해시 함수를 썼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로 썼다. 그죠? 그러면 여기 160비트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메시지가 오면 이 해시값 구하면 돼요. 그다음에 서명한 요 서명한 돈은 밥이 받죠. 이걸 복화시키면 되는 거죠. 이 개인 키는 앨리스의 개인 키고 앨리스의 공개 키는 뭐 이미 밥이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받습니까? 인증서로 받는 거죠. 네, 공개키 인증서로 받아요. 그 다음에 공개키 인증서 안에는 앨리스의 공개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증서에 대해서 뭡니까? 네? CA의 개인키로 전자서명을 하잖아요. 요거 받는 거죠. 그래서 요 공개키를 가지고 복화를 하면 해시값이 나오죠. 이 해시값하고 요거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퀄이 아니다. 그러면은 위변조가 된 거죠. 같으면 위변조가 안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인테그리티도 되고 뭐도 된다고 그랬어요. 오센티케이션. 이 키를 사용했기 때문에 앨리스 이 전자서명했다는 이 키는 앨리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오센티케이션 되고 그죠? 그 다음에 non repudiation로 된 겁니다. 네. 이 키는 밥도 몰라요. 개인 키는 그죠?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기밀성을 위한 키와 인증키가 있습니다. 기밀성을 위한 키는 대칭 암호나 공개키 암호에 사용하는 키죠.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컨피덴셜리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복화 키를 모르면 복화가 불가하니까. 그 다음에 오센티케이션을 수행하는 키는 맥이나 디지털 설명을 사용하는 키였습니다. 그죠? 뭐 메시지 인증 코드에서는 바로 이제 비밀키, 대칭키를 이용을 했고요. 요거는 예를 들면은 보내고자 하는 앨리스의 개인 키를 가지고 했습니다. 키를 모르면 대칭 키, 맥을 할 때 그 비밀 키는 앨리스하고 밥이 다 공유를 하는데 이 밥이 그걸 모르면은 변경이나 위장이 불가능하죠. 아니에요. 밥이 아니라 저 해커가 중간에서 해커가 모르면 위장이 불가하는 거죠. 자, 세션 키는 통신할 때마다 한 번 사용되는 키고 한 번 사용을 하고 또는 뭐 10분간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번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번 보내고 이건 그 키는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션 키를 만들어서 또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보내고 그죠? 버리고 또는 뭐 10분마다 사용을 하고 버리고 새로운 세션 키를 만들고 뭐 그럴 수 있겠죠. 프로그래밍 따른 겁니다. 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마스터 키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자, 이 마스터 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스터 키를 자, 앨리스하고 밥이 이 마스터 키를 교환을 예를 들면 해갖고 여기에서 세션 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세션 키를. 근데 이 세션 키는 동일한 거죠. 예, 이거는 나중에 SSL, TLS 할 때 아주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 다음에 컨텐트 인크립션 키, 그 다음에 키 인크립션 키. 뭐, 요 컨텐트를 암호화 시키는 게 이제 뭐 컨텐트 인크립션 키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뭐였어요? 대칭 키로 이거 암호화 시킬 수 있는 거죠. 키로, 56비트의 키로, 그죠? 비밀 키로, 그죠? 그 다음에 이 데스의 56비트 그 키를 키 인크립션 키 뭡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여기가 밥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앨리스라고 하면은 밥의 공개 키로
요걸 암호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 키 인크립션 키 요거에 대한 걸 복구화 시키는 키는 밥의 개인 키가 되겠죠. 그죠? 아이고. 밥의 개인 키는 본인만 갖고 있는 거니까 이 공개 키는 공개될 수 있는 거고 뭐 공개 키 인증서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앨리스 또는 뭐 캔디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캔디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밥의 개인 키로 이걸 복화해서 C2 키를 찾아내는 거죠. 그럼 뭐가 옵니까? 데스의 대칭 키, 비밀 키, 공유 키를 이제 복화합니다. 그걸로 이 암호문을 복화하면 컨텐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채널은 언시큐어 채널이다 하더라도 언시큐어드 채널이에요. 자, 인터넷이죠. 하더라도 이거는 안전한 전송이죠. 네, 안전한 전송이에요. 누가 해킹을 해서 또는 스니핑하고 와이어샤크를 봐도 암호화됐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오겠죠. 그죠? 1, 2, 3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뭔지를 전혀 몰라요, 이게. 그래서 안전한 통신이 가능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가 또 시작하겠습니다.